조용히 행동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 철학, 고대 현인들의 가르침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당신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 어린 눈들로부터, 급히 스쳐 지나가는 소식들로부터, 그리고 잡담들로부터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태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시끄러운 카페 모임이나 소란스러운 댓글창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희미한 기억의 흔적처럼 당신을 스쳐 지나갑니다. 누군가 문득 물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왜 안 보이지?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질문조차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그들 자신도 당신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방문 기록에서 삭제된 웹페이지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시사에 열광하고 성과를 비교하며 공허한 것들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당신은 조용히 내면으로 물러서는 것을 선택합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당신 자신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습관이 다듬어지고 견고한 기초를 위해 벽돌 하나하나가 놓이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더 이상 인정받기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과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요한 밤의 천둥 소리와 같아서 아무도 알리지 않아도 듣는 이를 뒤흔듭니다. 그때가 바로 당신이 침묵하는 순간입니다. 포기해서가 아니라 탈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호랑이가 도약을 위해 몸을 뒤로 물리듯 현명한 이가 내공을 쌓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듯 당신은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귀환을 위해 조용히 준비합니다. 당신은 많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 현인들이 가르쳤듯이 과시하지 않아야 오래 빛나고 다투지 않아야 진정으로 견고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성장해야 한다는, 아직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충동과 부름이 들끓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길의 신호가 아니라 강인해지기로 결심한 자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 여정에는 축포 소리도 환호하는 관중도 없습니다. 오직 밤하늘처럼 굳건하고 고독한 인내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둠 속에서 힘의 씨앗이 조용히 싹틉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무르익었을 때 당신의 등장은 더 이상 평범한 존재감이 아니라 다른 이들로 하여금 왜 나는 아직 변화를 시작하지 않았는가 하고 자문하게 만드는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결코 모습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산을 오르는 과정을 라이브 스트리밍할 필요도, 한 걸음 한 걸음의 진전을 사진으로 올릴 필요도,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음이 가치를 만들지 않으며 오직 조용한 행동만이 진정한 성취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모두가 당신이 일상적인 일들로 바쁘다고 생각할 때,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때, 당신은 조용히 걸어 나와 온 세상을 침묵하게 할 결과를 가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예고도 없이, 신호도 없이, 오직 놀라움과 감탄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문제는 재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소연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위로를 구하고 동행하는 느낌을 얻기 위해 공유합니다. 하지만 말할 때마다 당신은 무심코 내면의 힘을 조금씩 잃게 됩니다. 목표를 공개하면 뇌는 이미 일의 일부를 완수했다고 착각하게 되고,
그로 인해 결심은 약해지고 동기는 고갈됩니다. 당신은 외국어를 배우고 있다거나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거나 창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어떤 설명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약속을 지켜야 할 유일한 대상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에게는 오직 깊은 결심만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해내는 것.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해내는 것입니다. 힘은 환호성이나 박수갈채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벽이 오기 전에 스스로 일어나 단련하는 아침들에서 옵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이들이 파티를 즐기고 있을 때 홀로 앉아 공부하는 밤들에서 옵니다. 그것은 오해받고 비판받아도 당신이 설명하지 않는 순간들에서 옵니다. 당신은 그저 미소 짓고 계속해서 당신의 일을 합니다. 그때가 바로 당신이 조금씩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조용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의 가장 강한 버전으로 다가가는 길이라는 것을. 장자의 말 중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요한 물은 모습을 명확히 비추고 고요한 마음은 도를 볼 수 있다. 당신이 과시를 멈추고 비교를 멈추고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을 멈출 때 그때가 바로 당신이 자신과 깊이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굳건하고 명료해지며 더 이상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의욕적으로 계획을 공유하고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약속한 뒤 불과 몇 주 만에 조용히 포기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친구들에게 열정 가득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더 이상 나아갈 내면의 힘이 없었습니까? 당신은 이미 흥분된 말들 속에서 결심을 소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가장 조용한 사람이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깨뜨릴 수 없는 집중력이 뿜어져 나옵니다. 자랑할 필요도 하소연할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저 실행하고 어느 날 당신이 꿈꾸던 회사와 삶을 모두 소유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조용히 진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점은 당신도 충분히 침묵할 용기가 있고 과시하지 않을 끈기가 있으며 인정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강하다면 완전히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혼자서 조용히 그러나 모든 결심을 다해 행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가장 깊은 연결입니다. 비교당하지 않고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평가받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과 당신의 여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고요함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시끄러운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정상으로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계획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이 멈춰서 있다고, 방향을 잃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추측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이 굳건한 눈빛, 흔들리지 않는 기품, 그리고 모두를 침묵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나타났을 때 그들은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해냈나요? 그리고 그때 당신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의 당신의 침묵 자체가 가장 강력한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 삶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지지를 구하기 위해 항상 목표를 공유하지만 종종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용히 행동하고 결과를 유일한 대답으로 남기는 사람입니까? A 또는 B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모든 답변을 읽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선택이 당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결과를 원합니다. 당신은 변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직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결과는 선언에서 오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영감에서 오지 않습니다.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의 약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결심 가득한 상태 메시지에서는 더더욱 오지 않습니다. 결과는 오직 단 한 가지에서만 옵니다. 매일 끈기 있게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규칙적인 행동, 조용한 행동, 중단 없는 행동. 누가 알아줄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인정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하면 됩니다. 매일 하는 것입니다. 피곤할 때도, 게으를 때도, 방향을 잃었을 때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반복이 모든 장기적인 성취의 가장 견고한 기반입니다. 당신에게는 더 많은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규율입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람처럼 왔다가 갑니다. 하지만 규율은 이성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모든 감정이 당신에게 저항할 때 당신을 굳건히 지켜주는 기반입니다. 규율은 몸이 더 자고 싶어 해도 정해진 시간에 침대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규율은 모든 근육이 아파도 헬스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규율은 머릿속이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도 책상에 앉는 것입니다. 바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조용하고 반복적인 행동들이 진정한 힘입니다. 그것들은 성공 사례 게시물처럼 빛나지 않습니다. 외침처럼 큰 소리를 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야말로 모든 견고하고 장기적인 결과의 기반입니다. 당신은 응원의 시선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박수갈채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진보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누군가에게 감시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무대 위의 배우가 아닙니다. 당신은 무대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한 전략, 규칙적인 리듬, 단순하지만 확고한 계획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를 선택하여 그것이 당신의 일부가 될 때까지 매일 반복하십시오. 아주 작은 일 하나면 됩니다. 일기 몇 줄 쓰기,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책 10페이지 읽기, 고요 속에서 심호흡 연습하기. 단 하나의 일이지만 매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은 필요 없습니다. 칭찬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변하지 않는 마음을 지키며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숨긴다. 바로 단순한 것들 속에서의 끈기와 인내가 성취로 이끄는 길입니다. 영감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누군가 동기를 부여해 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진지하다면 당신은 동의를 구할 필요도, 이해받을 필요도, 누군가의 격려를 받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들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옳은지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과시 없이, 변명 없이, 물러섬 없이,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강한 인간이 조용히 형성될 것입니다. 한마디 말도 할 필요가 없는 사람. 하지만 누구든 바라보면 굳건한 내면과 강인한 규율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성공은 화려한 불꽃놀이나 웅장한 음악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성공은 종종 규칙성과 인내라는 옷 아래 침묵 속에서 찾아옵니다. 그것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하고 지루해 보이는 순간들 속에서 내려진 올바른 선택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성공은 추운 아침에도 여전히 정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정과 게으름에 굴복하는 대신 깨끗한 채소와 밥 한 그릇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응원하지 않고, 관중도 없고, 즉각적인 보상도 없는 밤에 기계를 끄고 휴대폰을 옆에 두고 책 한 장을 읽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깊은 내면에서 자신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자랑스러운 삶을 원한다면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루의 매 시간마다 진지해야 합니다. 시간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놓친 매 시간은 당신의 꿈에서 멀어지는 한 시간입니다. 당신이 미룰 때마다 그것은 단지 진전이 늦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후퇴시키는 것이며 무해해 보이는 안일함으로 자신을 상처 입히는 것입니다. 행동은 힘의 원천입니다. 당신이 행동할 때 당신은 목표에 더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비록 작을지라도 내일의 더 강한 당신을 위한 자양분이 됩니다. 아무도 그것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거절도, 어떠한 회의적인 시선도 당신이 매일 노력하고 있다는 진실에 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박수를 받기 위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장하기 위해 삽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이 더 뛰어난 버전으로 나아갈 자격이 있음을 알기에 행동합니다. 세상이 늘 존경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결코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름이 불릴 필요도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결과를 통해 보여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은 명단의 맨 위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오늘이 어제보다 나아졌고 내일은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정말로 발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바쁜 척 연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꿈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감을 찾기 위해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까? 당신은 목표에 충실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칭찬의 시선, 좋아요 버튼, 금방 사라질 찬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오직 당신만이 그 답을 알고 오직 당신의 행동만이 그것을 정직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변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이 뿜어내는 에너지를 통해 당신이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아무도 상기시켜주지 않을 때 당신이 유지하는 끈기를 통해 그것을 느끼게 하십시오. 성취는 영감 가득한 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규율에서 매 순간 당신의 중단 없는 현존에서 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계획도 필요 없습니다. 반복되는 작은 행동 하나, 진지하게 임하는 한 시간의 작업, 충분히 오래 유지된 좋은 습관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증명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강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매일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규칙적으로, 인내심 있게, 굳건하게, 오늘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저 불씨가 조용히 타오르게 유지하면 됩니다. 하루하루, 그러다 어느 순간, 그것은 빛으로 타오를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진정으로 변한 사람들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동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완전히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크게가 아니라 작지만 일관된 여러 번의 행동으로 오늘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영감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누군가 와서 밀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영감은 왔다가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규율은 남을 것입니다. 규율은 당신이 피곤할 때 당신을 일으켜 세웁니다. 당신이 좌절할 때 당신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당신을 굳건히 지켜줍니다. 바로 규율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의 여정에서 가장 충실한 친구입니다. 어느 날 당신은 뒤돌아보며 더 이상 누구의 응원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스스로의 가장 큰 응원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박수 소리 없이, 칭찬 없이, 아무도 보지 않아도 걸어갈 만큼 충분히 강해졌습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은 똑똑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한 걸음씩 고요하지만 힘차게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위대한 사람들이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인생에는 홀로 걸어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도 동행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고통을 아무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상실감, 혼란, 무너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성장의 과정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성장은 위대한 것을 말하는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움에 맞설 때의 굳건한 침묵에서 비롯됩니다. 불평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고, 누가 구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과 진실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비록 적나라하고 혹독할지라도 언제나 어떤 조언보다도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일으켜 세울 수 없다는 진실. 당신이 자신을 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일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진실. 당신은 동정이 필요하지도 반쪽짜리 공감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가장 어두운 날들을 견뎌낼 만큼 충분히 굳건한 내면, 내부가 무너져 내릴 때조차 똑바로 서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한 의지. 왜냐하면 당신이 물러서지 않고 홀로 고통과 마주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힘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힘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심장이 고통스럽고 몸이 지치고 감정이 당신에게 저항할 때조차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체격에 있지도 목소리의 크기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끈기 속에, 조용한 결심 속에, 아무도 보지 않지만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행동들 속에 있습니다.
버려졌다고 느끼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당신 내면의 싸움에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당신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기회입니다. 아무도 곁에 없을 때 나에게는 무엇이 남는가? 그 대답은 말에서 오지 않고 당신이 매일 선택하는 행동에서 올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고 아무도 격려하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여전히 옳은 일을 할 때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단 하나의 칭찬도 없이 여전히 꾸준히 공부하고 일하고 좋은 습관을 유지할 때 그때가 바로 당신이 세상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때입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다시 쌓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벽돌 하나하나씩 침묵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만 단련되는 기술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만 드러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 훨씬 더 강해졌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저 멈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알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광고 사람. 하지만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이 맑은 눈빛과 평온한 기품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설 때 그들은 당신이 극복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하소연할 필요 없이, 설명할 필요 없이 당신의 침묵이 모든 것을 대신 말해 주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는 자요. 자신을 이기는 자는 진정으로 강인한 자이다. 가장 큰 승리는 다른 사람을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나약함, 두려움, 불안감을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완벽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내면이 엉망인데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오. 강인함을 꾸며내지 마십시오. 그것을 뿌리부터 만드십시오. 당신은 거기서부터 성장할 것입니다. 소란스럽지 않게, 화려하지 않게, 하지만 견고하고 깊이 있게.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몇 번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자신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누가 오고 가든 당신의 삶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바로 고독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당신이 감히 고통과 마주 앉고 숨기지 않고 상처를 똑바로 바라볼 때, 당신이 피하려 하지 않고 두려움의 이름을 부를 용기를 낼 때, 그때가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약으로가 아닙니다. 위로의 말로가 아닙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용기와 이해를 통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삶으로 바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의 공감을 바랄수록 당신은 더 쉽게 실망하게 됩니다. 덜 의존적인 길을 선택하십시오. 자신의 두 발로 일어서십시오.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 당신에게 그 시절을 어떻게 극복했냐고 물을 때 당신은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도 구하러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구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방을 다시 정리하는 것부터, 이불을 개는 것부터, 휴대폰을 더 일찍 끄는 것부터,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아는 몇 가지를 적어보는 것부터, 그리고 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단순해 보이는 그 일들이 충분히 오래 반복되면 당신의 삶을 다시 세울 견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아무도 강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자신을 버리지 않고 약한 시기를 감히 통과한다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당장 고요 속에서 용감하게 자기 자신과의 조용한 약속 속에서 어떤 약속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행동하면 됩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자신을 극복하고 나면 외부의 어떤 것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힘은 바깥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옵니다. 당신이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섰던 경험에서, 홀로, 그리고 계속 나아갔던 경험에서, 시끄러울 필요 없이, 선언할 필요 없이, 오직 내가 가장 깊은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은 귀중한 에너지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에 너무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관련 없는 뉴스 기사들, 부정적인 댓글들, 당신의 성장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대화들에 몇 시간을 할애합니다. 당신은 그런 것들이 당신의 마음속 자리를 차지하게 내버려 둡니다. 평온과 집중을 위해 남겨둬야 할 빈 공간에 스며들게 합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시끄러운 바깥 세상이 당신 내면의 고요함을 교란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비평에 대해 설명하거나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몇 마디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모든 발걸음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나아가기 위해 여전히 외부의 확인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칭찬도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을 대체할 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집중력입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절대적이고 깊은 집중력입니다. 당신은 마음속에 여론의 목소리가 없고 무의미한 비교가 없고 당신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의 잡담이 없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외부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는 대신 내면의 부름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맑은 정신적 공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반응하기 위해 멈출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여정에서 눈을 떼는 것입니다. 당신이 반대 의견에 반박할 때마다 당신은 개인적인 성장에 사용했어야 할 에너지의 일부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아주 멀리 가면서 동시에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계속해서 뒤돌아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건설하면서 동시에 왜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살지 않는지 설명하느라 허둥댈 수는 없습니다. 말 대신 행동하고 시간이 당신을 대신해 말하게 하는 침묵을 배우십시오. 사실 당신이 자신의 변화 과정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한다면 당신은 모든 사람을 초대하여 그것을 평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당신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많은 조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더 많은 응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선택한 목표에 대한 끈기와 명료함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칭찬받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계속하기 위해 누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제자리 걸음하는 삶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당신은 시작했다가 포기하고, 지연하고, 반복하고, 평범함을 느끼는 것에 너무나 지쳤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길. 당신은 집중하기로 선택합니다. 꿈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단호하게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기로 선택합니다.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사소한 것들에 끌려다닌다면 당신은 위대한 것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목적 없는 모든 대화, 관련 없는 모든 뉴스, 비교에 휘말리는 모든 순간은 한 걸음 후퇴하는 것입니다. 가볍게는 몇 분을 잃고 무겁게는 믿음 전체를 잃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자신이 변하고 있다고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조용히 변하면 됩니다. 공부하는 사진을 올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부하면 됩니다. 창업하고 있다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하면 됩니다. 진지하다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하게 하십시오.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십시오.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없고, 응답해야 할 압박이 없고, 항상 존재해야 할 요구가 없는 곳. 당신이 앉아서 자신의 심장 박동을 듣고, 자신의 숨결을 느끼고, 당신이 스스로에게 조용히 했던 약속을 들을 수 있는 곳.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다음에 해야 할 일에 닿을 수 있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밝아지고 뜻이 정해지면 굳건해진다. 당신이 반응을 멈추고 끌려다니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주도권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더 이상 불필요한 정보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을 때 당신은 자신이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명료함 또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을 놀랍게 깨달을 것입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이전에 성취했던 것보다 더 멀리 나아가고 싶다면 당신을 뒤로 끌어당겼던 것들, 비판만 일삼던 사람들, 부정적인 관계, 무의미한 대화, 수동적으로 뉴스를 보는 습관들을 버리십시오. 당신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면 됩니다. 당신만의 고요한 영역을 만드십시오. 반드시 방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목받을 필요 없이 살고, 일하고, 단련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신 상태입니다. 메시지에 즉시 답할 필요 없고, 계속해서 나타날 필요 없이, 오직 행동에 끈기 있고, 마음에 집중하며, 내면의 힘 속에서 침묵하는 곳, 고요함을 갑옷처럼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평가하는 시선으로부터 보호하고, 일상의 소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며, 오직 고요할 때만 당신이 가장 해야 할 일을 진정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공간으로 들어설 때,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진정한 잠재력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성공은 위대한 것들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행동의 궤도에 머물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낼 충분한 용기를 내는 것에서 옵니다. 매일 조금씩 과시 없이, 박수 소리 없이, 오직 당신, 당신의 목표,
그리고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고요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성공은 소개가 필요 없습니다. 하소연할 필요도,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공 그 자체로 강력한 목소리이며 그것이 올 때 모두를 침묵하게 하고 귀 기울이게 할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집니다. 모든 행동을 공유할 필요는 없으며 모든 진전을 다른 사람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고요 속에서 자라나는 여정이 있고 아무도 목격하지 않은 수많은 날들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결과가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변하고 있다고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눈빛을 통해, 풍채를 통해,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가지고 오는 에너지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것은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아직 미룰 이유를 찾고 있을 때 규율을 어떻게 지키는지, 마음을 맑게 유지하고 내면을 고요하게 유지하며 행동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방식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당신이 세상에 의해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해냈을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결코 인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에 따라 일하고 건설하고 살 수 있는 굳건한 내면의 공간이었습니다. 당신은 결과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결과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성과가 나타나면 그것이 스스로 말할 것입니다.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해명할 필요 없이, 외칠 필요 없이. 왜냐하면 진정한 결과의 힘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며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무엇을 해냈는지만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회피하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절대적인 집중을 위한 침묵, 내면의 힘을 지키기 위한 침묵, 일관성을 기르기 위한 침묵, 진정으로 일하기 위한 침묵. 박수도 필요 없고 무대도 필요 없으며 칭찬도 필요 없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조용히 행동하지만 그 결과는 멀리 울려 퍼진다. 바로 그 조용함이 당신의 깊이를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보통 행동이 적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멀리 갈 만큼의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과시할 필요가 없는 성공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확인받기 위해 자신의 모든 발걸음을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계속하기 위해 누군가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행동을 유지하기 위해 인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자신을 위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칭찬의 소리가 멈추고 관심이 사라졌을 때 쉽게 흔들릴 것입니다. 매일을 조용한 약속으로 만드십시오. 모든 행동을 기초를 다지는 벽돌로 만드십시오. 모든 인내를 견고한 전진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은 세상에 자신이 나아가고 있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발견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복제할 수 없는 기품을 가지고 방에 들어설 때 당신의 눈빛에서 어떤 말로도 건드릴 수 없는 굳건함이 뿜어져 나올 때, 나무는 싹트기 시작할 때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솟아올라 햇빛을 받고 바람을 맞으며 견디고 매일 조금씩 자랍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숲 전체가 그 존재를 알아차릴 때까지 높고 굳건하며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정확하게, 누가 목격할 필요 없이 당신은 보여지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쪽짜리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결과가 너무 빨리 오도록 강요하지 마십시오. 모든 견고함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긴 여정이든 작지만 꾸준한 발걸음으로 시작됩니다. 인내야말로 모든 위대한 것의 기반입니다. 조용하지만 깊이 있게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인내심 있지만 굳건하게. 무대의 조명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내면의 빛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 때 당신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언급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노력했다고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존중을 요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만들어낸 결과가 저절로 그것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멋진 것은 어느 순간 당신은 그 인정조차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꿈꿔왔던 최고의 버전이 되기 위해 삽니다. 고요 속에서, 집중 속에서, 자기 자신과의 깊은 약속 속에서 당신은 많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계속하면 됩니다. 계속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계속 진실하게 사십시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소리를 낼 때 세상은 귀 기울일 것입니다. 당신이 크게 소리쳐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조용한 약속을 현실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끈기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둘, 당신이 굳건하면 모든 것이 괜찮다. 진정한 평온은 언제나 평화로운 세상의 결과가 아니라 충분히 깊고 굳건한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샘물과 같다. 바깥 세상은 늘 움직이고 변화하며 불확실하다. 아무도 사건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또한 삶이 항상 순탄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도 없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자신을 위해 굳건한 본체를 세울 수 있다. 상황에 의해 조종당하지 않고 삶의 일시적인 파도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핵심. 그 핵심이 충분히 강할 때 외부의 모든 변동은 물표면을 스치는 잔물결에 불과하다. 그것은 마음을 가볍게 흔들 수는 있지만 가장 깊은 곳에 정신적 뿌리를 뽑을 수는 없다. 굳건한 본체는 강인해 보이려는 태도나 다른 사람에게 인상을 주려는 인위적인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감각이다. 지위, 재산, 혹은 칭찬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상태. 굳건한 본체를 가진 사람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눈에 성공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지 않는다.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꾸밈 없이 애쓰지 않고 특정 모델을 따르지 않으며 진정한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간다. 바로 그 꾸밈 없는 진실이 사회의 수많은 요구 속에서 그들이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반대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뿌리에서 뽑힌 것처럼 살아간다. 그들은 사회적 기대에 끌려다니고 일시적인 기준에 의해 형성되며 다른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이름 붙인 성취에 의해 지배당한다. 그들은 정교한 복제품이 되어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도 모른 채 인정받기 위해 누군가와 같아야 한다고만 안다. 자아에 대한 모호함 속에서 그들은 쉽게 상처받고 쉽게 혼란스러워하며 삶이 기대의 궤도에서 벗어날 때마다 쉽게 방향을 잃는다. 쫓을수록 지치고 노력할수록 기진맥진한다. 그 고통은 은밀하게 타올라 그들이 영혼의 평온을 찾기 어렵게 만든다. 굳건한 본체를 가진 사람은 그 반대다. 그들은 형식에 의존하지 않으며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지도 않는다. 그들은 오해받았다고 당황하지 않고 평가받았다고 혼란스러워하지 않으며 가치를 느끼기 위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성공이나 실패가 본질을 바꾸지 못하는 매우 깊고 고요한 지점에서 살아간다. 그 고요한 곳에서 그들은 명료한 결정을 내리고 관대하게 행동하며 통제나 강요 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 장자는 일찍이 썼다. 하늘을 따르는 자는 편안하고 사람을 따르는 자는 피곤하며 자신을 따르는 자는 고요하다. 그 말은 본체로 돌아가는 법을 아는 사람을 위한 지침이다. 우리가 우리 내면의 진실에 따라 살 때 우리는 더 이상 가면을 써야 하는 피로에 시달리지 않고 모든 일을 합리화해야 하는 혼란에 빠지지 않으며 다수의 눈에 옳게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 않는다. 굳건한 본체를 세우는 것은 며칠 만에 혹은 어떤 영감의 순간 덕분에 달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관찰하고 성찰하며 더 이상 맞지 않는 껍질을 벗어던질 용기가 있는 삶의 과정의 결과이다. 굳건한 본체를 가진 사람은 종종 위기를 겪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한계의 가장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부서지지 않은 사람이다. 그들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꿰뚫고 지나간다. 바로 그 통과하는 과정이 그들에게 조용하고 끈기 있는 힘을 단련시킨다. 모든 혹독한 경험은 마치 단련의 과정처럼 고통을 지혜와 자비의 견고한 기반으로 변화시킨다. 굳건한 본체의 명확한 징후는 그 사람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기진맥진할 때까지 일하지 않는다. 그들은 불안을 보상하기 위해 돈을 버는데 몰두하지 않는다. 그들은 외로움을 감추기 위해 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항상 내면의 충만함에서 비롯되어 행동한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보기 때문이다. 기쁨이 충만함에서 비롯될 때 그것은 가볍고 지속적인 기쁨이 되며 더 이상 쉽게 꺼지는 일시적인 흥분이 아니다. 굳건한 내면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신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이다. 그들은 군중에 휩쓸리지 않고 편을 가를 필요도 없으며 가치를 느끼기 위해 옳고 그름을 다툴 필요도 없다. 그들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와 이치를 지키기 위해 언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성공과 실패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들은 목적지에 대한 기대로 갈기갈기 찢기지 않고 여정 속에서 온전히 살아간다. 본체가 굳건한 사람은 쉽게 조종당하지 않는다. 그들은 달콤한 약속에 현혹되지 않고 칭찬이나 비판에 동요하지 않으며 감정적인 계략에 이끌리지 않는다. 그들은 떠밀려서가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행동한다. 그들은 시끄럽게 살지 않지만
모든 발걸음에는 무게가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조용함이 그들이 진정한 영향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사막광은 일찍이 말했다. 군자는 산처럼 굳건하게 마음을 지키지만 처신은 물과 같다. 이것이야말로 굳건한 내면의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한 모습에 대한 진정한 이미지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굳건함을 경직됨과 혼동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본체가 굳건한 사람은 원칙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필요하다면 방향을 조정할 만큼 충분히 유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만큼 충분히 겸손하지만 여전히 본질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그들은 전투에서는 질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지지 않는다. 그들의 부드러움은 항복이 아니라 지혜의 표현이다. 그들은 이기고 지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살기 위해 싸우기 때문에 승리를 쟁취할 필요가 없다. 본체가 굳건한 사람도 감정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들도 상실에 아파하고 배신에 슬퍼하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한다. 하지만 차이점은 그들이 그러한 감정들이 자신의 삶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감정을 부정하지도 그것에 조종당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비처럼 지나가게 둔다. 땅을 적시고 떠나가게 피하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는다. 그 여유로움 속에서 고통은 교훈이 되고 기쁨은 영혼을 키우는 자양분이 된다. 격동의 시대에 본체가 굳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댈 곳이 될 수 있다. 많이 말할 필요 없이, 높은 단상에 설 필요 없이, 단지 자신의 충만한 존재만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안심하고 빛을 보고 지지받는다고 느끼게 한다. 그들은 권력 때문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 기둥이 된다. 그리고 누구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외부 이미지를 바꿀 필요 없이 단지 자신에게 귀 기울이고 쓰고 있는 가면을 점차 벗고 더 이상 자신에게 맞지 않는 강요를 거부하고 단지 누군가 그래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던 일들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내려놓는 모든 것은 자신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당신이 숨길 것도 애쓸 것도 되려고 노력할 것도 없는 곳에 도달했을 때 바로 그때가 당신이 굳건한 본체로부터 살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일단 내면이 안정되면 외부의 어떤 것도 당신을 부러뜨릴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이 부러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때 당신은 설교가 아니라 조용하고 굳건하며 결코 폭풍에 휩쓸리지 않는 이정표 같은 존재감으로 많은 사람에게 기댈 곳이 될 수 있다. 공자는 일찍이 말했다. 군자는 고요하지만 무감각하지 않으며 겸손하지만 나약하지 않다. 그것이 내면의 굳건함의 표현이다. 당신이 굳건한 본체를 가졌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으며 일시적인 기쁨 속에서 자신을 잃지도 않는다. 당신은 집착하지 않고 모든 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운다. 당신은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당신은 최선을 다하면서도 내려놓는 법을 배운다. 그것은 인내와 용기를 요구하는 긴 여정이다. 하지만 갈수록 가벼워지고 벗을수록 자유로워지며 놓을수록 자신의 진정한 본질에 닿게 된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당신은 평온히 길의 끝에 있는 보상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길,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는다. 충만하고 고요하며 명료하게 당신이 자신의 굳건한 본체로 돌아왔을 때 기쁨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서 온다.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된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굳건함으로부터 당신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에게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 셋. 작은 선택들 속의 지혜. 사람들은 종종 인생이 운명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만 변한다고 상상한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조용하다. 한 사람의 인생 결과 대부분은 그런 극적인 전환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무수한 작은 선택들에서 비롯된다. 너무나 반복적이어서 우리 자신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정도다. 당신은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선택한다. 누군가에게 비판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당신은 몇 시에 하루를 시작하는가? 잠들기 전에 책을 읽는가? 아니면 인터넷을 서핑하는가? 당신은 침묵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표출하는가? 미루는가? 아니면 착수하는가? 약속을 지키는가? 아니면 핑계를 대는가? 이 모든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바로 당신 자신을 조용히 구축하는 기반이다. 한 번이 아니라 수백 번에 걸쳐서. 실패는 큰 실수 한 번으로 닥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방향 이탈의 발걸음에서부터 싹튼다. 미루는 것을 한 번 받아들인다. 게으름과 한 번 타협한다. 감정에 따라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것을 한 번 허용한다. 하지만 그 무해해 보이는 한 번이 사실은 은밀한 불씨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들은 당신이 꿈꾸던 모습을 불태워버린다. 당신은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단지 올바른 길 위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걸었고,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미래를 침몰시킨다. 지혜로운 사람은 중대한 결정을 마주할 때만 명철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가장 작은 세부 사항에서부터 현명하다. 그들은 정신적 에너지가 유한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당신이 아무리 작은 선택 앞에 설 때마다 그것은 당신의 의지를 소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사소한 것들을 결정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당신은 더 큰 명철함이 필요한 결정들을 위한 힘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작은 일에 신중하기에 큰 일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 말은 우리 각자에게 작은 일에 대한 신중함과 깨어있음이 바로 장기적인 지혜의 뿌리임을 상기시킨다. 현명한 사람은 우연한 영감에 따라 살지 않는다. 그들은 시스템을 구축한다.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습관과 원칙으로 구성된 생활 시스템. 그들은 망설임을 최소화한다. 그들은 더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 뇌를 아끼기 위해 일상적인 선택들을 표준화한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아침이 정신적으로 가장 맑은 시간이라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그 시간대를 가장 창의적이고 중요한 작업에 할당할 것이다. 당신은 망설일 필요가 없다. 당신은 자신과 타협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저 미리 프로그래밍된 틀 안으로 들어갈 뿐이다. 그리고 그 규칙성은 결코 속박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유다. 그것은 당신을 무익한 내적 갈등으로부터 해방시킨다. 만약 당신이 건강에 좋은 식단을 정했다면 당신은 그것을 습관처럼 지킬 것이다. 자신을 강요해서가 아니라 슈퍼마켓의 무수한 선택지 사이에서 설 때마다 집중력을 잃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매일 욕망과 싸우지 않는다. 그들은 욕망이 깃들 곳이 없는 환경을 설계한다. 증자는 말했다. 큰 일은 작은 일에서 비롯된다.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큰 일을 망치기 십상이다. 그 말은
자신의 일상적인 선택을 경시하는 사람들을 위한 경고와 같다. 작은 선택 속의 지혜는 바로 사소해 보이는 것들의 장기적인 결과를 볼 수 있는 능력이다. 한순간의 방종이 몇 시간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 아주 작은 올바른 행동 하나가 그날 전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섬세한 사람은 인생을 바꾸기 위해 이상적인 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고 그것에 끈기 있게 임한다. 그들은 작은 습관들이야말로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여정에서 당신은 갑자기 찾아오는 영감에 의존할 수 없다. 당신은 지속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구조는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들의 연속으로 형성된다. 성숙한 사람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살지 않는다. 그들은 잘 단련된 원칙으로 산다. 그리고 그 원칙들 속에서 사소한 것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당신은 온 세상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단지 자신이 가장 자주 마주하는 선택들을 지배하면 된다. 익숙한 상황들을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라. 매일 아침 일어나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피곤할 때마다 무엇을 찾는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해소하는가? 슬플 때 도망치는가? 아니면 마주하는가? 만약 당신이 무의식적인 행동들의 반복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바로 풀어야 할 매듭이다. 선택해야 할 일을 단순화할수록 당신은 더 큰 결정들을 위한 명철함을 더 많이 유지할 수 있다. 일부 유명한 CEO들은 매일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는다. 그들이 패션을 몰라서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략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명민함을 아낀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건축가적 사고방식이다. 당신이 작은 선택들이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게 할 때 당신은 창조하고 사유하고 삶의 깊이를 느낄 더 많은 여백을 자신에게 열어준다. 당신은 더 이상 매 순간 대응하는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설계한 건축에 따라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상태로 들어선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며 놀라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결정들은 명철하게 내려졌고 큰 실수들은 사전에 예방되었다. 당신이 온 세상을 바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을 바꿨기 때문이다. 당신은 더 이상 규율을 지키기 위해 매일 싸울 필요가 없다. 시스템이 당신을 대신에 싸워주기 때문이다. 당신의 지혜는 무익한 소모로부터 보호받고 당신의 에너지는 가치 있는 곳에 올바르게 투자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서둘러 살지 않고 올바르게 산다. 시끄럽지 않고 조급하지 않다. 그들이 내리는 모든 작은 선택은 정확하며 바로 그 정확성이 그들을 새로운 차원의 삶의 질로 이끈다. 외부인들은 그 결과를 보고 그들에게 운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사실 그것은 수천 개의 올바른 작은 선택들이 시간과 함께 축적된 필연적인 결과이다. 작은 것에서 올바르게 선택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과시가 아닌 깊이로 견고한 삶을 조용히 쌓아가는 방식이다. 전체 삶을 개선하려 애쓸 필요 없이 단지 각 습관을 개선하면 된다. 왜냐하면 인생은 결국 몇 번의 장엄한 순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매우 평범한 것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장자는 말했다. 작은 것을 고치지 않으면 큰 것이 망가지고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끝이 무너진다. 그 말은 우리 각자가 오늘 사소해 보이는 모든 선택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 같다. 진정한 기쁨은 큰 승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에서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에서 온다. 그리고 고통 또한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느슨해지는 것에서 비롯된다. 만약 당신이 자신에 대해 실망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의지를 보호할 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이 자신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며 깊은 행복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끈기 있게 지켜온 작은 선택들에 대한 보상이다. 어느 날 당신이 뒤돌아볼 때 비판 앞에서 더 차분해지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더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할애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한 변화들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기초를 이루는 벽돌처럼 견고하다. 기억하라. 현명한 사람은 변화하기 위해 큰 사건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작은 것에서 미리 준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서둘러 영광을 찾지 않는다. 그들은 조용히 기반을 쌓는다. 섬세한 사람은 영감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습관을 단련한다. 우리가 모든 작은 선택의 가치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큰 실패 때문에 자신을 자책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안다. 단지 오늘 조금만 조정하고 오늘 다른 씨앗 하나만 심으면 내일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뿌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평범해 보이는 것들 속에 있다. 당신이 매일 이 선택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약하게 만드는가라고 자문하며 시작할 때 당신은 이미 견고한 시스템의 첫 벽돌을 놓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매일 밤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했는가라는 질문으로 하루를 마감할 때 당신은 이미 깨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작은 선택 속의 지혜가 큰 힘으로 변하는 방식이다. 그것은 과시적이지 않다. 그것은 조용하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넷, 큰 선택 앞에서의 담대함.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조용한 전환점이 항상 존재한다. 되돌아볼 때만 비로소 보이는 순간들, 단 하나의 다른 결정만 내렸더라면 운명 전체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였을 수도 있다. 그것은 당신이 안정된 직장을 과감히 떠나 열정을 줬던 날일 수 있다. 한때 전부라고 생각했던 관계를 놓아주던 순간일 수 있다. 혹은 익숙한 생활 방식에 대해 멈춰서서 숙고하던 찰나일 수 있다. 되돌릴 수 없는 갈림길이 있다. 낡은 사고방식, 낡은 생활 방식으로는 더 이상 우리를 멀리 데려다 줄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그때 큰 선택들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자아를 재정립하여 우리를 깊은 곳에서부터 성장하도록 강요한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진정한 담대함이 드러난다. 삶이 평온하고 예측 가능할 때가 아니라 혼란스럽고 무수한 불확실성 속에서 감히 일어나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야말로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인생의 큰 결정들은 보통 명확함과 함께 오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할수록 선택은 데이터보다 앞서고 절박할수록 정보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부주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걸어간 후에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공자의 가르침처럼 군자는 길을 가다 멈추더라도 후회하지 않으니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자신의 마음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 말은 우리에게 평온함이 절대적으로 옳은 선택을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온전히 살아가는 데서 온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설 때까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며 미룬다.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큰 선택의 본질은 본래 모호하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는 동안 자욱한 안개 속에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결코 진정으로 준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당신은 단지 충분히 용감해질 수 있을 뿐이다. 여기서의 용감함은 무모하게 위험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것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고 모든 보장 없이 두려움을 통과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이 큰 결정 앞에 섰을 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수학 문제처럼 옳고 그름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뛰어들 담대함이 있는지, 두려움을 통과하고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전에 굳건히 설 만큼의 끈기가 있는지이다. 어떤 발걸음은 도박이다. 당신이 모험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어떤 문은 두드릴 만큼 충분히 용감한 사람에게만 열린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장자가 말했듯이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사람은 돌을 떠나 살 수 없다. 이 말은 철학을 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뛰어들고 익숙한 영역을 떠나 삶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만 어떤 것들이 증명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지혜는 용기가 동반되지 않으면 끝까지 도달할 수 없다. 지혜는 당신이 벼랑 끝에 서도록 도와줄 수 있지만 오직 용기만이 당신을 뛰어내려 날아오르게 한다. 감히 뛰지 못하는 사람은 옛 장소에 머물며 안전한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날개를 펼칠 기회를 놓친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만약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쩌지? 라는 질문에 시달릴 것이다. 하지만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 종종 다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만약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나는 후회하지 않을까? 그들도 두려움을 알지만 두려움이 미래를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들은 실수는 고칠 수 있지만 감히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평생 동안 정신을 은밀히 갉아먹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한다. 바로 그 후회야말로 가장 깊은 고통이다. 큰 선택들은 항상 당신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만든다.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 무엇이 타협 불가능한지 정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할 수 없다. 큰 결정 앞에 서는 순간은 또한 깊은 질문들이 떠오르는 때이다. 당신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잃을 수 없는 가치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들은 피할 수 없는 질문들이다. 만약 당신이 대답할 수 있다면 눈앞의 길이 아무리 자욱하더라도 마음속에서는 더 밝아질 것이다. 이상하게도 내면이 명확해질수록 외부 환경에 대한 혼란은 줄어든다. 당신이 자신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한다면 완벽한 데이터가 필요 없다. 당신이 잃을 수 없는 방향이 무엇인지 안다면 상세한 지도가 필요 없다. 맹자가 말했듯이 군자는 마음을 근본으로 삼고 덕을 길로 삼는다. 내면의 뿌리가 굳건해지면 외부의 모든 변화의 바람은 단지 호수 표면의 잔물 결과 같아서 당신 안의 가장 깊은 핵심을 흔들 수 없다. 용기는 충동적인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헌신하는 능력에 있다. 올바른 선택은 위험이 없는 선택이 아니라 당신이 책임을 질 만큼 충분히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실패가 발생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을 만큼 충분히 정직한 선택이다. 결국 성숙한 사람을 만드는 것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으로부터 항상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라구 타나장야
그란국 다라고 타굿다. 성숙한 사람은 실패가 끝이 아니라 나중에 결정들을 위한 더 튼튼한 기반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 재료라는 것을 이해한다. 데이터가 몇 초 만에 얻어질 수 있지만 명철함은 점점 더 희귀해지는 시대에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한 가지 명확한 지점이 필요하다. 흔들리지 않는 삶의 원칙, 싸게 팔 수 없는 핵심 가치, 그리고 불확실한 시기에 정신을 지탱해 줄 만큼 충분히 큰 비전, 그 내면에 지지점이 있으면 당신은 맹목적인 무모함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헌신으로 걷는다. 모든 발걸음에는 의식이 담겨 있다. 모든 행동은 방향성의 전체의 일부이다. 그리고 삶의 법칙처럼 그 명확한 헌신은 초기의 안개를 걷어낼 것이다. 모호했던 것들이 점차 모습을 드러낸다. 알지 못했던 것들이 점차 열린다. 앞길은 미리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용감한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것을 그려낼 것이다. 절대적으로 확실한 결정은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감히 선택하지 않으면 당신은 안전지대에 영원히 머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성숙한 사람은 선택할 줄 알고 틀릴 줄 알며 그럼에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성장은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알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직 불확실할 때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감히 살아내는 데서 오기 때문이다. 노자가 말했듯이 만족할 줄 아는 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며 감히 나아가는 자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함에 대한 상기일 뿐만 아니라 감히 선택하는 자의 내면의 힘을 확언하는 말이기도 하다. 안개 속 세 갈래 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상상해보라. 그들은 앞길을 다 보지 못하고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두려움이 스며든다. 만약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쩌지?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가 그들 안에서 울려 퍼진다. 만약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에 영원히 머물게 될 거야. 그 순간 그들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손은 약간 떨리지만 발걸음은 여전히 들어 올려진다. 그들은 가기로 선택한다. 두려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삶이 지연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단지 걸어가기만 하면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고 길이 점차 한 구간 드러난다. 그것이 바로 용기의 마법이다. 잘못 선택했을 때의 고통은 매우 현실적일 수 있다. 상실, 실망, 심지어 명예손상까지. 하지만 올바르게 선택했을 때, 자신이 믿는 것을 감히 추구했을 때, 기쁨은 거대한 해방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된다. 더 굳건하고, 더 깊이 있으며, 자기 자신에게 더 진실한 사람. 그 기쁨은 단지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온다. 당신은 감히 선택했고, 감히 살았다. 그것이 가장 큰 보상이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지만, 무엇이 선택할 가치가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일단 선택했다면, 온 영혼과 육체, 그리고 믿음이 함께 그 길 위를 걷게 하라. 물러서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왜냐하면 감히 선택해야만 당신은 진정으로 살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히 큰 선택들을 통해 살아야만 당신은 진정으로 성장하게 된다. 5. 군사처럼 생각하라. 평범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생각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와 비전에 있다. 평범한 사람은 반응하기 위해 생각하고, 똑똑한 사람은 대처하기 위해 생각하며,
군사는 길을 이끌고 미래를 설계하며 운영 중인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하기 위해 생각한다. 맹자가 일찍이 상기시켰듯이 지혜로운 자는 마음으로 세상의 국면을 관찰하고 그 흐름을 파악하여 시대를 이끈다. 그 말은 전략적 지혜의 본질을 담고 있다. 일시적인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방향 설정이다. 일상생활의 리듬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본능, 반사, 전략이라는 세 가지 층에서 발생한다. 대부분의 인류는 첫 두 층에 갇혀 자신이 생각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단지 반응하고 있을 뿐이다. 본능은 첫 번째 층이다. 그것은 생존의 경보음처럼 마음의 가장 원초적인 반응이다. 우리가 큰 소리에 놀라거나 모욕당했을 때 분노하거나 돈을 잃었을 때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은 분석적인 생각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다. 본능은 순간적으로 위험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지만 장기적인 실수로 우리를 쉽게 밀어넣는다. 그것은 우리가 생존하게 도와줄 수는 있지만 현명하게 살도록 도와주지는 않는다. 항상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종종 자신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을 발견한다. 오늘은 이렇게 결정했다가 내일은 또 마음을 바꾼다. 화를 낸 후에 후회한다. 고통은 그들이 자유롭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본능적인 반응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반사는 두 번째 층이다. 그것은 축적된 경험, 반복된 습관, 그리고 과거로부터의 신념 체계의 결과이다.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즉시 오래된 교훈을 꺼내 재사용한다. 반사는 우리가 더 빨리 처리하고 더 능숙해 보이게 하지만 창의성이 부족하다. 그것은 바깥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는 동안 이미 있던 것만을 반복할 뿐이다. 오직 반사로만 사는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유연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체된다. 그들은 한동안 만족할 수 있지만 조만간 뒤처지게 된다. 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건에 직면했을 때 모든 반사가 무효화되고 그들은 나침반 없는 사막 한가운데 선 것처럼 혼란스러워한다는 점이다. 가장 높은 층은 전략적 사고이다. 이것은 당신이 더 이상 어떤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자체를 재설계하기 위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때이다. 전략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벗어날까를 묻지 않고 어떻게 시스템 전체를 바꿀까를 묻는다. 그들은 단지 현상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에 접근한다. 그들은 단순히 좋아 보이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게임의 규칙, 완전히 다른 전진 방식을 만들어낸다. 장자는 말했다. 지혜로운 자는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으니 그들은 전체를 보기 때문이다. 그 말이야말로 전략적 사고의 영혼이다. 평범한 사람은 사건을 보고 서둘러 반응하지만 지혜로운 현자는 그 사건 뒤의 흐름을 본다. 그들은 단지 일어난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면의 움직임의 방향을 본다. 군사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조금씩 계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비전을 가진 마음의 상태이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변동에 이끌리지 않는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갈림길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높은 지점에서 지도를 전체적으로 조망한다. 당신은 장기적인 방향을 명확히 본다. 당신은 어디로 가는 것이 안전한지를 묻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굳건히 설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전략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미래를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현재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법칙을 읽어내는 사람이다. 그들은 행운을 기다리지 않고
행운이 필연이 되도록 조건을 설계한다. 그들은 단지 모호한 직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깊이와 이성의 날카로움을 결합한다. 그러한 사고는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기회를 찾아 헤매는 동안 그들이 기회를 창출하게 돕는다. 여기서의 기쁨은 그들이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볼 때이다. 훌륭한 군사는 외부 세계가 내부 세계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변화의 폭풍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명확히 보기 위해 고요함을 유지한다. 그들은 서둘러 반응하지 않고 공황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들은 기다리고 관찰한 후 단 한 번의 접촉으로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에 행동한다. 공자의 말에 어진 사람은 고요하여 총명하고 소인배는 소란스러워 어둡다. 바로 그 고요함이 전략적 사고의 차이를 만든다. 전략적 사고는 서두름에서 생겨날 수 없다. 그것은 당신이 멈출 것을 요구한다. 정말 깊이 보기 위해 충분히 고요해야 한다. 편견의 층들을 벗겨내고 낡은 틀의 편안함을 극복하며 감히 불확실한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아야 한다. 바로 그 불확실한 영역에서 당신은 내면의 눈을 단련하게 된다. 표면을 꿰뚫고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 여기서의 고통은 당신이 고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수는 이 길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 고독 속에서 당신은 내면의 자유와 성장의 기쁨을 찾는다. 군사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항상 복잡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방향성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은 종종 삶의 방식이 매우 단순하다. 그들은 세부 사항에 몰두하지 않고 사소한 동요에 이끌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핵심인지 쉽게 알아차린다. 그들은 필요 없는 것을 가지지 않고 부수적인 것을 장식하지 않는다. 그들은 가장 본질적인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모든 힘을 집중한다. 그 단순함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깊은 정제 과정의 결과이다. 전략적 사고로 사는 사람은 무의미한 논쟁에 쉽게 휘말리지 않고 감정에 조종당하지 않는다. 그들은 언제 침묵해야 할지, 언제 행동해야 할지를 안다. 그들은 반응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기 위해 살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화합을 창출하기 위해 산다. 전략적 사고의 가장 어려운 점은 즉각적으로 이겨야 한다는 욕구를 버리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은 모든 논쟁에서 이기고 싶어 한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장기적으로 이기기 위해 국면을 구축하고 싶어 한다. 노자는 일찍이 가르쳤다. 지혜로운 성인은 서두르지 않고 행동하지만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바로 그 서두르지 않음이 전략적 사고의 표현이다. 성급하지 않고 휩쓸리지 않으며 물처럼 침착하다. 하지만 물은 계속 흐르고 결국 그것이야말로 바위까지 마모시키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명확해질수록 당신 주변의 세계는 더 순조롭게 운영된다. 당신이 명철해질수록 모든 것이 더 단순해진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관점이 변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더 이상 본능이나 반사의 층에 갇혀 있지 않다. 당신은 가장 높은 층으로 올라섰다. 당신이 단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하는 방법을 보는 곳. 그것이 군사의 관점이며 단지 오늘을 해결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전체를 다시 쓰기 위해 사는 사람의 관점이다. 당신이 그 관점을 가졌을 때 당신은 경쟁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그저 명확히 보기만 하면 된다.
전략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밤에 횃불을 든 사람과 같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빛을 따라 달리지 않고 스스로 불을 밝혀 자신과 함께 갈 준비가 된 사람들을 위해 길을 비춘다. 현실에서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다. 당신은 다수와 반대로 가야 하고 즉각적인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심지어 오해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보상은 값을 매길 수 없다. 그것은 내면의 자유이며 풍파 속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능력이며 자신이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환경의 창조자라는 것을 볼 때의 기쁨이다. 그리고 그 기쁨은 시끄럽지 않고 흙에 스며들어 당신 내면의 끈기를 키우는 물처럼 조용하다. 일단 군사처럼 생각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어떻게 사랑받을까를 묻지 않고 어떻게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할까를 물을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어떻게 위험을 피할까를 묻지 않고 어떻게 위험을 발판으로 삼을까를 물을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어떻게 안전할까를 묻지 않고 어떤 상황도 자신을 흔들 수 없을 만큼 어떻게 강해질까를 물을 것이다. 그것이 전략적 지혜의 길이며 어렵지만 가치 있는 길이다. 그리고 공자가 일찍이 가르쳤듯이 군자는 작은 이익을 꾀하지 않고 천하 전체를 위한 큰 이익을 꾀한다. 당신이 군사처럼 생각할 때 당신은 단지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주변의 흐름을 바꾸는 데 기여하게 된다. 그것이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삶 속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방식이다.